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남긴 유산과 그것을 둘러싼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순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김순례 씨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새벽에 시작됐죠.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는 순례 씨. 순례김밥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 가게는 벌써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줌마, 참치김밥 2줄이요. 네,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순례 씨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어요. 김밥 한 줄을 마는데 채 2분이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왼손이 자주 떨렸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으면서도 시간이 아까워 미루고 있었죠. 순례 씨에게는 2딸이 있었어요. 큰딸 미경과 작은딸 수진. 미경은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었고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였죠.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시고 쉬세요. 미경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순례 씨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 멀쩡한데 뭘 쉬어. 일하는 게 낙이야. 사실 순례 씨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 5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김밥집 사장님이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왜 계속 일을 했을까요? 순례 씨는 딸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고 모은 돈은 나중에 딸들에게 깜짝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순례 씨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아, 이게 뭐지?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실려갔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뇌종양입니다. 그것도 악성이에요. 의사의 설명에 순례 씨는 담담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수술을 하면 1년 정도, 안 하면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수술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가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종양 위치가 좋지 않아서요. 순례 씨는 결심했어요. 수술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자신답게 살기로. 병원에서 미경과 수진이 달려왔어요. 엄마, 왜 이제야 연락한 거예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요? 의사 선생님이 뇌종양이래요. 미경이 울먹였어요. 수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울지 마. 엄마 아직 안 죽었어. 순례 씨는 오히려 딸들을 달랬어요. 퇴원 후 순례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재산을 2딸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변호사는 귀를 기울였어요. 첫째, 제가 죽은 후 1년 동안 매달 제 무덤에 와서 인사를 해야 해요. 둘째,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해요. 자매간에 다투지 말고요. 셋째, 제가 운영하던 김밥집을 1년간 유지해야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죽고 나면 딸들이 서로 돈 때문에 싸울까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김밥집은 제 삶의 흔적이니까 바로 없애지 말았으면 해서요. 변호사는 조건부 상속이라는 형태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조건을 어기면 상속받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했죠. 집에 돌아온 순례 씨는 딸들을 불렀어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거실에 모인 세 모녀. 순례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수술 안 받기로 했어. 뭐라고요? 엄마, 들어봐. 수술해도 정상적인 생활 못해. 그럴 바에는 남은 시간 편하게 살래. 미경이 반발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사셔야죠. 1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병상에 누워서. 수진도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어떡해요? 엄마 없이? 너희는 이제 다 컸잖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날 밤 2딸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부터 순례 씨는 평소처럼 김밥집에 나갔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줌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몸은 힘들어졌어요. 두통이 심해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미경은 매일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은 어때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제가 간병인 구해드릴게요. 필요 없어. 아직 혼자 할 수 있어. 수지는 퇴근 후 자주 들렀어요. 엄마,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바쁜데 왜 왔어? 빨리 집에 가.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사실 순례 씨도 외로웠어요. 하지만 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3개월이 지났을 때 순례 씨는 더 이상 가게에 나갈 수 없었어요. 거동이 불편해진 거죠. 엄마, 이제 병원에 입원하세요. 집에 있을래. 엄마,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 집에서 편하게 가고 싶어. 결국 딸들이 교대로 간병을 하기로 했어요. 미경이 오전, 수진이 오후를 맡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내일 못 와. 학교 행사가 있어서. 또?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어쩔 수 없잖아. 언니가 좀 더 와줘. 나도 회사 일이 있어. 매번 나만 하라고. 처음에는 작은 다툼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언니는 돈 많이 버니까 간병인 쓰면 되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우리가 직접 돌봐야지. 그럼 언니가 회사 그만두던가. 너는 방학 때도 여행 간다면서? 순례 씨는 딸들의 다툼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너희들 싸우지 마. 엄마 때문에 사이 나빠지면 안 돼.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어요. 어느 날 순례 씨가 큰 결심을 했어요. 미경아, 수진아. 엄마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침대에 누운 채 간신히 말했어요. 엄마한테 돈이 좀 있어. 돈이요? 5억 정도. 너희 아빠 보험금이랑 평생 모은 거야. 두 딸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런 돈이? 그래. 너희한테 주려고 아꼈어. 그런데 순례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첫째, 엄마 죽고 나서 1년 동안 매달 무덤에 와. 둘째,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셋째, 김밥집 1년은 유지해. 미경이 물었어요. 왜 그런 조건을? 너희가 돈 때문에 싸울까봐. 그리고 엄마를 잊지 말았으면 해서. 수진이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잊겠어요? 사람은 다 잊어. 시간이 지나면. 그날 이후 두 딸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더 자주 오고 서로 배려하기 시작했죠. 언니, 내가 오늘은 종일 있을게. 언니 쉬어. 아니야, 같이 있자.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순례 씨는 그런 딸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5개월째 되던 날 순례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엄마, 병원 가요. 응급실이라도. 아니야. 여기가 좋아. 순례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어요. 미경아, 수진아. 와봐. 두 딸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 엄마, 마지막이 무슨? 들어. 서로 미워하지 마. 돈이 전부가 아니야. 가족이 제일 중요해. 순례 씨는 두 딸의 손을 잡아 서로 맞잡게 했어요. 약속해.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네, 엄마. 약속할게요. 두 딸이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순례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까지 두 딸의 손을 잡은 채로.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어요. 30년 동안 김밥을 사 먹던 단골들, 동네 이웃들. 순례 씨가 그렇게 갔어? 너무 젊은 나이에. 김밥 정말 맛있었는데. 인심도 좋으셨어. 돈 없으면 외상도 해주시고. 미경과 수지는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장례를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유언장이 공개됐죠. 사랑하는 내 딸들에게.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너희에게 남긴다. 하지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무덤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줘. 살아가는 이야기, 힘든 일, 기쁜 일 다. 둘째, 서로 1년에 최소 12번은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셋째,
김밥집은 1년만 유지해. 그 후에는 너희 마음대로 해. 만약 이 조건을 어기면 돈은 모두 보육원에 기부된다. 사랑한다, 내 딸들아. 미경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언니, 우리 약속 지킬 수 있겠지? 당연하지. 엄마의 마지막 부탁인데. 첫 달 두 사람은 함께 산소를 찾았어요. 엄마 왔어요. 언니랑 같이요. 엄마, 김밥집 잘 운영하고 있어요. 아줌마를 고용했어요. 매달 그렇게 산소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됐죠.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엄마, 우리 반아이가 상 받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김밥 해주셨을 텐데. 김밥집도 계속 운영했어요. 두 사람이 주말마다 가게에 나가서 직접 김밥을 말기도 했죠. 언니, 이거 양이 너무 많아. 엄마는 항상 이렇게 푸짐하게 쌌잖아. 단골 손님들이 반가워했어요. 순례 씨 딸들이구나. 어머니 닮아서 인심이 좋네. 6개월이 지났을 때 미경이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응, 왜? 엄마 산소 가는 날이잖아. 같이 가자. 그래. 김밥 싸서 가자.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를 보고 싶어서 갔어요. 어느 날 김밥집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면. 할머니, 엄마 잘 아셨어요? 그럼. 30년 단골인데. 너희 엄마가 항상 말했어. 딸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미경과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맨날 그랬지.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자매끼리 싸우는 게 제일 속상하다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왜 그런 조건을 달았는지. 1년이 되는 날,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산소를 찾았어요. 아니, 마지막이 아니었죠. 조건이 끝나도 계속 올 거니까. 엄마, 1년 약속 다 지켰어요. 이제 돈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엄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올게요. 김밥집도 계속 할 거예요. 엄마 이름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순례 씨가 대답하는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절차를 마쳤어요. 축하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편지를 하나 더 남기셨어요. 1년 후에 전달하라고 하셨죠. 편지를 열어봤어요. 사랑하는 미경, 수진에게. 1년 동안 수고했어. 힘들었지?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만든 조건이었어. 엄마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족은 없으면 못 살아. 특히 부모가 떠나고 나면 형제자매만 남거든. 1년 동안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을 거야.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김밥집을 지키라고 한 것도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엄마를 기억하고 엄마가 살았던 방식을 이해하길 바랐어. 돈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목적인 삶.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해. 돈을 어떻게 쓰든 김밥집을 어떻게 하든.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 그게 엄마의 진짜 유산이야. 사랑한다, 내 딸들아. 마이너스 엄마가. 미경과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어요. 언니,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구나. 그러게. 죽어서도 우리 걱정을. 두 사람은 결심했어요. 김밥집 계속하자. 응. 주말에만이라도. 엄마 대신. 그렇게 순례김밥은 계속됐어요. 미경과 수진이 주말마다 나와서 김밥을 말았죠. 2줄 포장이요. 네, 잠시만요. 푸짐하게 싸드릴게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가게 한쪽 벽에는 순례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어머님이 참 좋은 분이셨나 봐요. 손님이 말했어요. 네, 최고의 엄마였어요. 미경이 대답했어요. 최고의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수진이 덧붙였어요. 5년이 지난 지금도 두 자매는 한 달에 한 번 산소를 찾아요.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엄마, 언니가 결혼했어요. 엄마, 나도 곧 할 거예요. 엄마 외손주들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김밥집은 더 커졌어요. 체인점도 생겼어요. 엄마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매번 산소를 떠날 때마다 두 사람은 같은 말을 해요. 엄마 고마워요. 진짜 유산을 남겨줘서. 그 진짜 유산은 5억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었죠. 미경의 결혼식 날 수진이 축사를 했어요. 언니,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시면. 언니 사랑해. 미경도 수진의 결혼식 때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우리 그 소원 이뤄드리자. 김밥집은 이제 순례의 부엌이라는 브랜드가 됐어요. 수익금 일부는 독거노인들에게 김밥을 제공하는 데 쓰였죠. 순례 씨 딸들이 대단해. 돈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정신을 물려받았구나.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김밥집에 왔어요. 두 딸을 데리고. 여기 김밥이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미경이 김밥을 싸면서 물었어요. 딸들이 몇 살이에요? 7살, 5살이요. 예쁘네요. 사이좋게 지내요? 가끔 싸워요. 그럴 때마다 걱정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한다는 걸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경이 덧붙였어요. 젊은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더 노력해야겠네요. 김밥을 건네면서 미경이 말했어요.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딸들이 많이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요. 어머, 감사해요. 그 모습을 보던 수진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랬겠구나.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면서 두 자매는 늘 같은 인사를 해요.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진 속 순례 씨가 웃고 있어요. 마치 너희도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10년 후, 미경의 딸과 수진의 아들이 김밥집에서 일을 돕고 있었어요. 이모와 고모에게 김밥 마는 법을 배우면서. 이모, 할머니가 진짜 이렇게 하셨어요? 응. 항상 이렇게 푸짐하게. 손님들이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고. 할머니 만나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너희를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그때 수진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여기 계셔. 이 가게에, 우리 마음속에. 미경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 해마다 순례 씨의 기일이면 가족이 모두 모여요. 김밥을 싸서 산소에 가죠. 할머니, 올해도 왔어요. 가족이 더 많아졌어요.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 때마다 느껴요. 순례 씨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이 늘 마음에 남아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 그게 엄마의 진짜 유산이야. 미경과 수진은 이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형제자매와 다툰 후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나요? 돈 때문에 가족과 멀어진 경험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